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오바오에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제가 아주 갖고 싶은 비싼 피규어를 하나 샀는데, 바로 카드캡터 사쿠라 15주년 기념으로 구스마일에서 나온 피규어인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배달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11월 초 아니면 10월 말쯤이라고. 그래서 이 예쁜 피규어가 오기 전에 그 피규어를 보관해둘 케이스를 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냥 아크릴 케이스는 너무 생긴 거에 비해서는 너무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좀 더 예쁜 걸 사고 싶은데, 막 LED도 들어오고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걸 주문 제작하면 진짜 너무 피규어 값보다 비싸지니까. 그래서 찾아보다가 타오바오에 좋고 이제 싼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 주문 제작하는 형식인데, 그래서 인터넷 검색으로 믿을 만한 판매자를 찾아서 오늘은 저희 사쿠라 피규어가 오기 전에 케이스 주문을 완료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도전해 보는 거라서 사실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게다가 중국어는 정말 하나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제 피규어를 예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바오 이용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상품 주문 전에 판매자와 대화를 한 다음에 결제를 한다인데, 판매자랑 얘기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상품의 재고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주문 전에는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번하고 3번보다는 2번에 알리왕왕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위주로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회원가입하는 방법이나 뭐 주소 입력하는 방법, 뭐 결제를 하는 방법, 이런 건 사실 인터넷에 검색만 좀 해보면 많은 분들이 뭐 블로그나 아니면 그런 자신의 홈페이지 같은데 잘 올려놨어요. 근데 오히려 이 알리왕왕으로 판매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방법은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게 훨씬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일단 메신저로 대화하시기 전에 회원가입이랑 다운로드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번역기는 2가지 이상 켜놓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네이버 하나만 켜놨었는데 되게 부정확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랑 같이 놓고 이쪽에서 이상하게 번역하면 또 다른 쪽에다가 한번 해보면 거기서는 이제 정확한 결과를 줄 때가 있고, 이래서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제대로 번역한 건지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번역기는 2개 이상 켜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판매자랑 메신저로 연결이 되면 처음 나오는 화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 일단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하고 이 상품을 팔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했는데,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이 잘 안 가는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정확한 상품명을 보내줬더니
팔고 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이게 번역이 네이버 번역기가 특히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구글 번역기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직배송을 원하기 때문에 해외 배송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보통은 배대지를 이용하시지만 저같이 직배송을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게 타오바오에서는 판매자들 중에서 직배송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게 배송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제가 제품 설명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보통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전체를 다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해석을 보면 완벽하지는 않아서 대충 뜻을 끼워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주의사항으로 뭐 전후 조각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봐도 저는 사진을 봤을 때 그대로인 줄 알았거든요. 예전 사진이랑. 그래서 판매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네이버 번역기가 이상하게 번역한 부분을 제가 구글로 다시 해봤는데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배송 가능이라고 해석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로 번역한 거는 아주 이상한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제가 보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으로 막 이것저것 찾다가 무슨 태국 쇼핑 사이트에서 발견했던 거였는데, 원래는 제가 아예 이런 식으로 주문 제작을 해달라고 하려고 제가 사진을 저장해 놨었어요. 근데 이제 피규어가 나오니까 이미 알아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보내준 사진이랑 판매자가 보내준 최종 양식 사진이랑 저는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고 다시 물어본 거였는데, 이제 보면은 그 뒷조각은 변하지 않았고 앞에 부분만 약간 아주 변한 거였더라고요. 다행히도. 왜냐면 뒷부분 조각이 저에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서야 알아듣고 해결이 됐죠. 이제 확인할 걸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제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자한테 가능하냐고 물어본 것들인데, 하나는 이제 뒷면을 두 가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였어요. 원래는 이제 뒷배경이 하나는 그림으로 된 거 하나랑 하나는 이제 뒷배경을 각인색인 게 하나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는 하나만 있는데 뒷면을 슬라이딩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바꿔 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뒷면을 하나는 잉크젯, 하나는 조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번역하고 있는 걸 두 개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는 조각이고 하나는 잉크젯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 번역기가 번역을 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쉽게 하고 두 문장이 되면 어려워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쓰는 단어랑 번역기가 사용하는 단어랑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판매자가 말하는 단어가 더 정확하니까 일단은 문법만 번역기로 맞추고, 이제 뭐 조각이나 그 잉크젯 같은 단어들은 그 판매자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그 제품 설명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단어들이. 그래서 그 단어를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바꿨어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될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주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지 물어보았고,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러면 두 개를 주문할 거냐고 물어본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상자는 1개, 뒷면만 2개. 이 뒷면 2개 이것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어쨌든 한자를 잘 알고 계시면 대충 이제 한자들 중에서 뭐 이게 뒤를 뜻하는 거겠거니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뜻만 맞으면 애들이 그냥 알아듣더라고요. 정확하지 않아도.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거는 LED 전등 색깔 부분인데 저는 흰색만 원했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는 명확하게 쓰이진 않았어요. 흰색이랑 노란색이 있는데 이게 2개가 내가 마음대로 흰색을 켜고 싶으면 흰색을 켜고 아니면 노란색을 켜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둘 중에서 고르라는 건지 명확하진 않아서 그냥 저는 아예 처음부터 흰색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 보니까 이제 노란색이랑 하얀색이 둘 다 동시에 밝혀지는 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노란색은 필요 없다. 흰색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자가 알았다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품 제작에 얼마나 걸리는지 그 기간을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금방 보내주더라고요. 일주일 후면 보낸다는 얘기 같으니까 상품 제작에 일주일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는데 한 5일 정도 걸린다 치면 2주 뒤에 오는 건데 생각보다 제작이 빨라가지고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격을 물어봤죠. 왜냐하면 홈페이지에는 또 엔화로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지 않았고 또 아까 70위안이 추가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총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총 가격이 500위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건데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 판매자 페이지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면 저는 따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랑 제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옵션이. 그래서 따로 얘가 그 주문 그 페이지를 만들어 주거나 뭐 그래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결제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건데 이게 얘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네이버 번역기랑 구글 번역기 둘 다 번역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닉이 왔어요, 이때 진짜.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친절하게도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셔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일단 주문을 해놓고 결제는 하지 않은 상태로 냅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다른 질문들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하라는 대로 500위안을 결제를 했죠. 그 다음으로는 배송에 관련된 질문들을 했는데 이제 배송비가 궁금해서 혹시나 해서 얘가 아나 물어봤는데 자긴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계산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계산해 봐야겠다 하고 넘어갔었고 그런데 이제 중요했던 거는 배송비를 내가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지. 그럼 만약에 얘가 배송비를 모르면 내가 미리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같이 선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송비를. 그러면은 일단 착불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순풍이라는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는 착불이 된대요. 다른 택배회사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타오바오에서 직배송을 할 경우에는 순풍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길래 그러면은 일단 착불로 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대신 순풍으로 보내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너 택배회사 어디 이용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얘가 어디였더라, 중통이라는 데를 이용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찾아봤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가 봐요. 신생회사 같은데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가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불안하잖아요. 중국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거기 모르니까 순풍으로 보내달라고, 배송비도 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착불 된다니까 그냥 순풍 이용해서 보내주기만 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배송비 물어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자꾸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진짜 중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물어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계속 네이버 번역기랑 또 구글 번역기랑 또 검색해서 막 찾아보고 그러면서 계속 문장 하나하나 한 단어씩 계속 수정하면서 고쳤으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이 대화를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결제 대기 상태로 걸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에 결제 대기로 맞춰놔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냐면 장바구니에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주소 입력하는 거랑 전화번호 입력하는 거 다 정확하게 적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하는 결제 선택 방법 누르고 이제 결제하기를 누르면 그 새로운 페이지로 카드 번호 입력하는 페이지가 떠요. 그럼 그걸 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 페이지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결제 대기 중 상태라고 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걸어 놓은 다음에 얘한테서 이제 결제 대기 상태 해놨으니까 결제하게 해달라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결제를 하라는 거야. 분명히 가격이 이상한데 그래서 이 가격이 맞냐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이제 바로 그 판매자가 딱 해갖고 뜨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가격을 얘가 상정한 게. 그럼 그걸 클릭해서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500위안을 결제를 했고 근데 수수료 같은 게 붙었는지 510위안이 결제가 되더라고요. 결제될 때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총 피규어 가격은 88,000원 정도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부탁을 했었는데 그 순풍 택배를 보면 이제 일반 택배가 있고 좀 더 빠르게 보내는 택배가 있는데 당연히 빠르게 보내는 게 더 배송비가 비싸겠죠. 근데 사실 오는 날짜는 그닥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뭐 길어야 2, 3일 정도? 그래서 그냥 나는 보통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송장 번호 보내달라고. 왜냐면 위치 추적해야 되니까. 근데 순풍 택배는 위치 추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긴 한데 뭐 물건들은 그래도 제대로 오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보낼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무게를 물어봤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국제 배송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게랑 부피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무게에 따른 배송비가 다르고 또 부피에 따른 배송비가 다른데 그래서 물건이 그러면은 부피로 했을 때랑 그 무게로 했을 때랑 배송비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서 더 비싼 걸 때려버리거든요. 치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배송비 계산하는 방법은 순풍택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송비 계산하기 눌러보면 이제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지, 그리고 어디에서 받을 건지랑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이제 그거를 조회를 누르면은 이제 가격이 나오는데, 가격이 나오고 나서 밑에 보면은 다시 옵션으로 부피를 또 계산할 수 있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정확한 배송비가 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값으로 나갈 거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총 230위안이 제 택배비로 나왔고, 230위안은 4만원 정도. 그래서 피규어는 한 9만원 정도 했으니까 13만원 정도가 이제 제 피규어 케이스의 값이 되겠죠. 배송비가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서 주문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요. 자, 이제 드디어 결제까지 다 마쳐서 모든 주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택배 보내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상보다, 제 생각보다는 빨리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일주일이면 택배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한번 일주일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장 4시간에 걸쳐서 모든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정말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문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특히 이거는 주문 제작을 맡기는 거다 보니까 더 판매자랑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돼가지고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름 재미있기도 했고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택배가 올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일주일 후에 보내면은 오래 걸려도 뭐 또 일주일 정도 걸릴 테니까 2주 뒤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쿠라 피규어가 더 늦게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개가 같이 왔으면 좋겠다. 같이 열어보게. 그러면 나중에 피규어랑 케이스까지 같이 오면 두 개 같이 열어보는 개봉기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고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들어서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 쭈 화이팅!